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유럽 은행들에 대한 2차 재무 건전성 심사 결과가 예상외로 양호하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지만 미국의 소비심리 지표가 크게 떨어져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34% 오른 12,479.7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유로존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프랑스 증시가 0.66% 떨어진 반면 독일 증시는 0.07% 소폭 올랐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서울 지역 시내 음식점 1,420곳의 음식 가격을 조사한 결과 품목에 따라 10에서 50%의 가격 인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유럽연합과의 FTA가 시작된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EU 수출액은 14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늘었습니다. 수입도 16% 증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각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마감됐던 뉴욕 증시와 지난 금요일 우리장 분석을 해보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코스피가 2140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사흘째 상승이었고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요. 한 주간으로 보면 코스피는 주간 기준으로 한 1.6%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한 주간 사고 팔았던 종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남 대표님. 네, 지난 한 주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은 만도가 가장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블록딜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코덱스 200, 그래서 지수가 상승한다라는 쪽에 조금은 더 그 매수를 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TF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LG화학, 그리고 신한지주, 포스코 순서대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기관도 역시 만도,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효성, SK이노베이션, SKCNC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매도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자, 외국인은 OCI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OCI가 40만 원을 깨고 또 하향 이탈됐다라는 부분들 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자, 세 번째는 현대모비스, SK텔레콤, KB금융을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기관은 하이닉스, 그리고 그 외국인과 같이 삼성전자를 양매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현대모비스를 팔았습니다만 기관은 현대차가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으로 자동차는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OCI도 역시 외국인과 같이 양매도 나왔고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을 또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에 올려놨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한 주간 주가가 6%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도했던 점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두 달여 만에 지난 금요일 500선 돌파를 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체크를 해보고요. 또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종목들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덕산하이메탈, 다음 AP시스템, 고영 GS 홈쇼핑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성광밴드, 시젠, SK컴즈, 태광, 네오위즈 게임즈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 조금 IT 부품주들의 매수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라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예. 지난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기관이 441억 원 매수를 하면서 사흘 연속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9.82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500선을 돌파를 했고요. 그러면서 507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테마주를 한번 살펴본다면 최근에 조금 복지 테마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선 주자인 박근혜 테마, 그리고 서울시에 통과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등 복지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아가방 컴퍼니, 보령메디앙스 같은 저출산 관련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그 노인복지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세운 메디칼, 그리고 솔고 바이오 등이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또 한번 살펴본다면 최근에 조금 그 주가가 약세를 보였지만 온라인 골프 게임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골프전이 9% 넘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사항들이 좀 많은데요. 유럽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재무 건전성 테스트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또 미국 쪽
쪽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었고 실적 호전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유럽 증시 같은 경우 하락 출발하고 난 뒤에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다가 조금 방향성이 엇갈리는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 조금 약보합에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 조금 강보합에 또 마감을 하면서 좀 엇갈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전일 개장 전에는 전일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에 대해서 강등하겠다는 경고 부분이 좀 악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장중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스트레스 테스트 그리고 유럽의 이탈리아의 긴축안 하원 통과 이런 여부가 조금 확인하고 가자는 그런 심리가 계속해서 시장을 좀 지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 미국의 제조업 그리고 소비 심리 지표가 안 좋게 나온 부분도 시장을 상승보다는 조금 하락 쪽으로 이끄는 모습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봤을 때는 스트레스 테스트 우려 때문에 은행주가 좀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하면서 광산주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 그리고 이탈리아 하원 소식을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 21개국 90개 은행으로 대상으로 한 2차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8개 은행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핵심 자기자본 비율인 최소 기준인 5%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대형은행들은 모두 합격을 했고요. 불합격한 은행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스페인 5곳, 그리고 그리스 2곳, 오스트리아 1곳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유럽 불합격 8개 은행의 자본 부족 규모는 총 25억 유로 규모고요. 연말까지 부족한 자본을 확충하는 계획을 9월 달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간신히 턱걸이한 16개 은행의 핵심 자기 자본 비율도 5%에서 6% 정도 되고요. 위험 상황을 가정해서 평가한 전체 90개 은행의 핵심 자기 자본 비율은 7.7%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대상 전체 은행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는 982억 유로로 집계가 됐고요. 그래서 이 중 67%는 그리스 은행권이, 9%는 독일 은행권이, 그리고 8%는 프랑스 은행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하원이 480억 유로 규모의 재정 긴축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주도권을 이제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긴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재정 감축에 대한 내용은 공무원 급여 동결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 비용 인상 등을 통해서 지난해 말 GDP 대비 4.6% 정도 달했던 재정 적자를 2014년까지 0.2%로 낮추자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미국 쪽으로 넘어가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미국 제조업 지표 그리고 소비 심리 지표가 안 좋게 나왔지만은 구글과 시티의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관한 부분을 조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구글의 실적을 조금 먼저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글의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25억 1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7.68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8.74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인 7.85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모바일 기기, 유튜브 사이트 광고를 확대를 한 부분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고요. 구글은 올해 미국 온라인 광고 시장의 41%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그룹의 실적도 한번 살펴본다면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33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1.09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예상치인 주당 96센트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6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투자은행 매출이 61% 증가했고 부실자산 비용이 전년 66억 7천만 달러에서 33억 9천만 달러로 축소된 것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주 그리고 은행주가 좀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이후에 발표될 금융주들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기술주의 실적도 조금 긍정적이지 않겠나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금 안 좋게 나온 지표들을 한번 말씀 좀 드리자면 예. 먼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3.8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예상치인 4.5를 하회를 하면서 2개월 연속 위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신규 주문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현재 신규 주문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요. 신규 주문은 전달 3.6에서 마이너스 5.5로 더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악재가 됐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를 말씀드린 이유는 미국의 뉴욕, 뉴저지 등 미국의 동북부 지역의 제조업 상태 그리고 기대치를 나타내면서 미국의 제조업 상태를 제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7월달을 시작하면서 7월달 그 제조업 지표가 먼저 발표가 됐는데 일단 그 7월달 시작을 하는 7월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3분기에 조금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 같은 경우 0.2% 증가를 했지만 전달 예상치인 0.3%에 조금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자동차와 사무기기의 생산 감소가 영향을 미쳤고요. 자동차와 부품 생산이 2% 감소를 했고 사무기기 생산도 0.7%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미국 경제 12%를 차지하는 제조업이 소비 수요 둔화와 재고 증가가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지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지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 GDP의 70%를 차지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심리 지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 같은 경우는 63.8을 기록을 했고요. 6월 확정치인 71.5보다 크게 하락을 하면서 09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인 72.5도 하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4월달, 5월달, 6월달 그 계속해서 70 이상 넘던 소비심리 지표가 7월달에 들어서 대폭 하회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안 좋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2분기에도 GDP 전망치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3분기 GDP도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업률이 반등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미국의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유럽과 미국에서 들려온 이슈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됐던 국내 증시 그리고 아시아 쪽 살펴보죠. 국내 증시가 상승이었고 아시아 쪽에서 일단은 일본과 중국, 대만 증시가 올랐는데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일본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이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이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번복을 했죠. 그러면서 약간의 실망감에 좀 약세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일단은 지수가 마지막으로는 상승 마감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그 육상 운송업이 한 1.3% 정도 상승을 했고요. 건설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광업은 1.3%도 내림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타났고 반도체 업종도 혼조세를 좀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지난 3월 대지진 이후로 발동된 전력 사용 제한령 영향으로 이 도쿄전력이 3% 가까운 오름폭을 또 기록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중국 증시도 일단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주들은 털썩 주저앉는 그러한 흐름이 좀 보여졌었는데요. 이 부동산 규제 강화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실 상승세를 상당히 잘 이어갔었는데 이 부동산 규제가 중소형 도시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정부 결정에 중국 시장이 좀 흔들리는 그러한 흐름도 장중에는 좀 나왔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업종과 건설 업종이 내렸고요. 의약 생물 업종과 도매 소모 업종은 오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징적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이 중국 정부가 히토류 수출 쿼터를 전년과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2배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하몽텅센이 5% 넘는 상승세를 좀 보였던 그런 흐름들도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한 1%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8,574포인트 정도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업종별로는 금융업종과 화학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을 좀 나타냈습니다. 홍콩 항생주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 0.29%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21,875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 국내 증시 금요일 아침에 이제 제가 전략 후강장이 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장 시작은 일본 증시와 마찬가지로 이 버냉키 발언 영향으로 약세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그 기관과 또 프로그램 매수가 그 유입되면서 일단은 2145포인트 정도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흔들리는 듯 하다가 다시 막판에 강세의 흐름을 좀 보여줬던 흐름들이었었죠. 자, 그래서 전 업종이 거의 상승한 가운데 기계, 음식료, 은행, 유통, 섬유, 증권 업종이 특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엄청 강합니다. 요즘에 뭐 제가 말씀드릴 때도 상당히 많이 가벼워지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좀 여러 번 드렸었는데 예.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1%, 그러니까 2%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500선을 회복을 했고 507포인트로 좀 마감을 했죠. 출발부터 상승 출발을 했고요. 이 외국인이 8일째 지금 매도에 나섰습니다만 기관이 적극적으로 그 매물을 받아내면서 10포인트 가까운 그러한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통신 서비스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을 했고요. 소프트웨어, 금속, 섬유, 유통, 반도체, 건설, IT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음식료주들이 상당히 요즘에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상반기에 설탕, 과자 등 제품 가격이 인상된 데 이어서 하반기에도 재차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으로 오리온 그리고 삼양사, 대상, 롯데삼강, 남양유업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제가 그 장마 테마주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이 뭐 비료주랄지 그 다음에 홈쇼핑주 그리고 게임주 뭐 이런 쪽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쪽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장마 기간 동안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홈쇼핑주들,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홈쇼핑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현대홈쇼핑, CJ홈쇼핑, GS홈쇼핑 등 3사가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단조 관련주들도 금요일 시장에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전방 산업인 조선 및 해외 플랜트 수주 증가에 따른 실적 기대감에 태웅 그리고 현진 소재, 용현BM, 인하전공, 해덕파웨웨이 등 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하루가 있었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분의 전문가께서 세워주시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듣기에 앞서서 지금 시각이 8시 16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만기일 이후에도 프로그램 매매는 오히려 순유입되고 있다며 만기 후폭풍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만기 직후 개별 종목의 지수 상승 기여도가 높아져 이러한 유동성의 힘이 단기적으로 수급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통상 상반기에 악재가 많긴 하지만 올해는 유독 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유 없이 상승하고 있는 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압축 형태의 종목 선별을 제시하며 차화정에서 화학을 제외한 자동차와 정유, 내수 소비주의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한양증권은 국내의 증시가 다소 안정을 찾으면서 이번 주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로존과 미국 관련 변수들 같은 글로벌 돌발 상황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그에 따른 영향력도 단기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저가 매수 기회를 이용한 자동차와 화학업종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양호한 중형주의 움직임에 주목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주 글로벌 대형 악재들이 소멸되고 국내 이벤트들도 원만히 마무리돼 당분간 상승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수 2200선 돌파 시도를 기대하며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기계, 조선, 건설, 유통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예, 오늘은 신영증권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청담 지점의 정광익 대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상승 포텐셜이 생긴다. 상승 잠재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마음 편히 휴가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보자라는 의견이었거든요. 네. 신영증권의 의견을 좀 자세히 듣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제목은 약간 좀 추상적인 제목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그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탈리아와 그 유럽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국채 발행 잔고로 볼 때 미국, 일본 다음으로 그 랭킹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탈리아에 대해서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국채 시장 유동성은 EU 가입 당시 그 풍부함으로 인해서 매력 포인트로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2013년까지 5천억 유로의 만기를 도래해야 될 정도로 약간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글로벌 경제 위상을 고려하면 이탈리아는 일시적 재정 위기 이후 그리스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입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 위기에 노출은 되어 있지만 그리스식의 재정 위험국으로 분류될 수 없을 정도로 뭐 쉽게 말하면 너무 커서 망할 수가 없는 나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부동산 버블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은행의 재무 상태도 건전한 편이고 이자를 제외한 순수한 기초 재정 수지를 놓고 보면 이탈리아는 EU 가입 전에 6% 이상의 흑자를 낼 정도로 괜찮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도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 피그즈 문제가 등장했을 때 스페인은 그리스와 다르다는 분석을 많이 했지만 스페인도 결국 홍역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간 펀더멘털이 다르다는 주장에는 좀 수긍을 하지만 그리스와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책이 지연되고 있어서 인내심에는 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 국채의 민간 참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국채 투자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 유럽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투자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란 말은 말 그대로 샘플 은행을 대상으로 매크로 조건이 악화된다고 가정하고 은행의 위험 가중 자산 및 자본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은행 내부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서 이를 조율하는 데 좀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하지만 이번 유럽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2010년 당시에 비하면 상당히 디테일적인 면에서 발전된 셈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비록 재정 위기국의 디폴트를 가정한 테스트를 할 수는 없지만 개별 은행의 은행 계정에 존재하는 그리스 국채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으로 조율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 신용평가사들에 의해 디폴트 직전의 가장 낮은 트리플 C 등급을 받은 재정위기국 국채에 대해서는 일반 회사채의 부도 및 경험적 손실률을 적용하여 디폴트 발생률을 36.2% 그리고 이에 발생하는 손실률을 40%를 적용하여 계산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유럽은행의 테스트에서는 그리스 국채 등에 대해서 약 15%의 손실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 등이 디폴트에 빠졌을 때 평균적으로 계산했던 약 30에서 40%의 손실률보다는 조금 적은 편이지만 은행 계정에 대한 평가가 아예 없었던 2010년에보다는 좀 진일보하는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이탈리아 위기는 양날의 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앞당기는 촉매가 될 수도 있고 글로벌 금융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문제 해결을 앞당기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기대할 것이 아주 크진 않겠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괜찮고 그리고 작년보다는 좀 진일보했습니다. 그리스 디폴트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지 못했지만 재정위기국 국채 손실률을 15%를 반영을 했고요. 항상 보면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약간 상승 포텐셜이 잉태하는 법입니다. 이번 이탈리아 사태도 약간 조심스럽지만 무난한 해결을 좀 예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정위기에 처해 있는 유로존 국가들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신영증권 청담지점의 정광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지난주에는 변수가 많았습니다. 옵션 만기일도 있었고요. 금통위 회의도 열렸습니다. 해외에서 들려왔던 다양한 뉴스도 우리 증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상승 준비를 마치지 않았냐는 전문가들의 질문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에 가담하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세로만은 상승세를 이어나가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 최근 들어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변수들도 하나씩 해결되면서 이번 주에는 미국의 국가 채무에 대한 뉴스에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투자 전략을 분석해드리면서 미국 국가 채무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요. 우리 증시 상승 방향,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자세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투자 전략 짜는 시간인데요. 김성남 대표님, 지난주 금요일 날 전약 후강장을 예상을 하셨었는데 정말 그런 장이 나왔었고 이번 주 증시도 예상을 함께 해주십시오. 네, 일단 지난주 자체의 어떤 전략이라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분명히 매수를 한 어떤 그러니까 우리 그 시청자뿐만 아니라 또 그 메이저급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일부 매수한 종목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전에 아주 급락을 했던 그런 시점에서 하락이 발생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메꿔지게 된다면 또 잠깐은 쉬어가는 구간도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유럽의 어떤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는 한 10개, 15개 정도가 그 탈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한 8개 정도가 탈락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염려를 또 덜어놓을 수 있는 한 가지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잘 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실적 시즌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유럽 쪽의 문제보다는 이제 또 다시 미국 쪽의 문제가 한번 또 고개를 들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채 한도 상향 문제인데 과연 이제 이것이 여론이요, 요즘에 좀 다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질질질 끌려버린다거나 혹은 통과가 안 됐을 때,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과연 국민들은 민주당을 욕할까요? 공화당을 욕할까요? 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여론이 공화당 쪽을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시점에 왔다라는 게 이미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공화당의 의원들조차도 한 20% 정도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이 어쨌건 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걔네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하는 형태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시간만 질질 끌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시점에 가서는 해결될 만한 문제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큰 우려감은 나타낼 것이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어떤 차트적인 흐름을 좀 보시면은 이전에 우리가 3일 동안 아주 급락을 했던 그러한 시점에서 발생됐던 이렇게 좀 발생됐던 시점에서 갭이 발생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갭이 메꿔지는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라면 오늘이나 내일 정도는 잠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 구간이 나올 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은 더 강한 장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변화만 생긴다라면 그러한 상승세가 조금은 더 가속될 것이고 그래서 2200포인트 정도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외국인이 언제쯤 돌아올지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지금 실적 시즌인데 지금 그 어떤 상승세를 보면은 제가 이제 아침마다 어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그 종목들을 말씀드립니다만 보면은 항상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이 상승세가 훨씬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을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업종은 마찬가지로 기존의 주도주들과 그 다음에 건설, 조선, 금융,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추가를 한다면 기기업종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전에 장마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에서 장마 테마주 관련돼서 제가 언급을 드렸고 그 관련주들이 다 급등을 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장마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조금은 더 이제 종목별로 더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홈쇼핑이랄지 너무 또 더우면 또 나가기가 싫어지는 부분이 있겠고, 근데 그동안 쇼핑 못했던 부분들은 또 백화점 너무 시원하니까 우리 또 주부님들이 또 나가서 쇼핑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유통주나 홈쇼핑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조금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상승세가 많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물이 출현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장마 테마주들은 조금씩 조심하시는 게 이번 주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김성남 대표님 의견이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투자 전략 듣겠습니다. 예. 김성현 대표님께서 조금 먼저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 같은 경우 좀 갭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그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2,160포인트를 좀 회복하는 흐름이 오늘 쪽에서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쪽에서는 건설업종에 좀 강세를 보이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업종 얘기할 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전체적인 의견을 항상 월요일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 지수 밴드를 2,120에서 2,200포인트까지 좀 설정을 하고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좀 낮게 잡은 이유는 그만큼 이번 주에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바닥을 확인하자는 흐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좀 저희 예상보다 좀 강하다 보니까 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승세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지표보다는 조금 실적에 초점을 맞추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호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마 테마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장마가 이제 생각보다 장마가 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가 수혜주 장마 테마주가 있었는데 이제 장마가 끝나면서 그와 반대로 이제 병충해 관련해서 어떤 비료주 조금 병충해 관련된 비료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고 추가적으로 테마가 형성이 될 때 당일 추천 종목을 좀 한번 또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발표될 지표들이란지 그리고 실적 부분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한번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기업들 실적도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지표들도 살펴볼 만한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8일부터 IBM 델타 에어라인, 애플, BOA, 올드만삭스 이렇게 실적들이 발표되는데 화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 IBM, BOA, 코카콜라, 존슨앤존스, MS,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종목들을 이런 회사들을 보시면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이 그어진 회사들은 다우 30 종목에 편입이 된 종목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기업들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은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조금 호전을 보이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줄 기업들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IBM, BOA,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그리고 21일 같은 경우에는 AT&T, 트래블러스, 20일에는 캐터필러, GE, 맥도날드, 버라이즌 이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표들을 한번 본다면 이번 주는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신규 주택 착공 건수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주택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바닥을 확인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것만 확인을 한다면 시장이 좀 긍정적일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7월달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7월달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왜 3개월, 6개월 뒤에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긍정적이 나와야지 향후 경기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면서 조금은 긍정적인 심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조업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번 말씀드린다면 20일 같은 경우 하나금융지수 그리고 LG화학, KTNG가 발표가 되고요. 21일 같은 경우는 제일기획,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그 22일에는 포스코, SKC, 대우, 인터내셔널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실적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전에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주말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 그리고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허용 등 주택 경기 활성화에 대한 그런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건설업종이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보자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종목도 그와 관련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다면 두산중공업, 이마트, 하나, KP케미칼, LG, 신한지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벌써 이제 종목 얘기를 들어볼 시간이 됐는데요.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는 건설주 중에서 한 종목 주신다고 하셨고, 먼저 김성남 대표님 두 종목 갖고 나오셨는데요.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한국종합기술입니다. 이제 위에사는 고속철도, 경량전철, 정거장, 지하철 등을 설계하는 회사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브라질 쪽은 이제 입찰이 유찰됐습니다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서 이 4조 원 규모의 원주와 강릉 철도 사업이 좀 부각되는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네요. 자, 일단은 상한가 이후에, 그러니까 바닥을 좀 다져 놓는 저점을 계속 높여놓고 있고요. 상한가 이후로 다중 눌림목을 참 예쁘게 잘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돌아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매수 구간에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접근은 시초가부터 6,200원 정도까지 눌려진다라면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짧게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잡지 않고 한 7,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면 좋겠고요. 차익 실현하시고요. 손절가는 6,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KH바텍입니다. 예. KH바텍.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상당히 그 내용적인 부분들이 우량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한 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관이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키아 쪽이 좀 부진하면서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KH바텍의 어떤 흐름들을 기관에서 매도가 많이 났습니다만 이제 지금 매수로 전환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구간에 왔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상한가에 한번 들어갔던 흐름들이 있었고 더 이상 21이동 평균선도 하락하지 않고 이제 조금씩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종목도 접근은 시초가부터 12,600원 정도까지 분할적인 매수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역시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14,3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립니다. 그것도 한 7, 8% 되겠죠. 그래서 손절가는 12,000원을 제시해 드리니까요. 21이동 평균선이 이탈됐다 그러면 가차없이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종목도 듣겠습니다. 간략하게 짚어주셔야겠어요?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동부건설이라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동부건설이요? 네. 예. 동부그룹 계열의 그 시공중력 16위 정도 되는 건설회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조금은 그 비중이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주택경기 활성화에 대한 그 8월 세제 개편안 때문에 조금 오늘 쪽에서 모멘텀이 되면서 강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서 바로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적인 부분 화면을 보신다면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특이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그 주가고요. 그리고 초록색 선이 기관이 수급인데 기관이 강하게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가 강하게 이렇게 반등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매수가 좀 가능하다 판단이 되고요. 매수가는 8,950원에서 9,050원 정도 설정해드리고 손절가는 8,800원에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9,400원을 설정을 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본다면 이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9,400원이 전고점 부근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고점 부근까지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으로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선우 대표님. 네, 이제 장마가 끝났습니다. 이제 뭐 폭염주의보까지 내리고요. 예. 날씨가 많이 뜨거워질 텐데, 자, 이렇게 핫한 날씨처럼 우리 증시도 핫한 그런 증시가 되기를 이번 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님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 대외 변수가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려감이 됐던 유럽적 그리고 미국적 그 대변수들이 잠잠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난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